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40대 불자입니다.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지금은 두 남매 키우고 있고요. 남편과 함께 10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요. 저 또한 예외는 아니네요. 전 주로 카운터를 보고 남편이 주방에 주방장과 또 보조하는 아주머니를 관리했고 홀 담당하시는 분 두 분에서 그럭저럭 한 10여 년 운영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옛날만 못하고 솔직히 월세나 가게 유지 비용도 힘들어서 지금은 급기야 홀은 제가 보고요. 남편이 주방 보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건비를 줄였는데도 나아지지가 않고 어느 달은 적자를 볼 때도 많습니다. 차라리 가게를 접고 싶다가도 아이들 학비며 또 아직 들어갈 돈이 너무 많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하도 답답한 마음에 다니는 절 스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기도 열심히 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라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일체 유심조다 하시면서요. 그런데 당장 해결해야 될 이 현실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과연 마음만 다스리면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고 해서 이 물질적인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스님, 과연 이 험난한 현실적인 문제들 제가 어떻게 대처해 가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참, 이 또한 오늘 무척이나 공감되는 사연들 많이 보내주셨네요, 스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그 사연을 들어보면 참 걱정이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단 사연 주신 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고통에 지금 처해 있어요. 너무나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 조금 마음을 줄여 쓰고 목표를 좀 적게 가지면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보편적 삶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보편적 삶의 환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거기서 조금 마음을 더 내고 덜 내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되지만 보편적 삶의 기준이라는 자체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으로 현실이 망가져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음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사연을 주셨지만은 그 사찰에 오셔서 절에 오셔서 상담을 요구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일이 뭐냐면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줄일 땐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서빙을 누가 한다, 주방을 누가 한다, 뭐 이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더 줄여서 카운터 봐가면서 내가 소위 홀도 내가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좀 줄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서도 내가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왜곡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뭐 절망만 하고 있다가 갖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님도 그렇게 설명하셨을 것 같아요. 마음 먹기 나름이다. 좀 줄여서라.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사업을 하다가 남편 사업이 안 된다고 오신 분들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남편이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남편 사업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애들 과외비 줘야 되고 학원비 줘야 되고 이거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건 내가 볼 때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과거에 학원 안 다녀서도 잘 사는 사람 많다. 형편이 됐을 때 학원도 보내야 되는 부분이고 형편이 됐을 때 과외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으나 형편이 안 됐을 때는 안 되는 것만큼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을 그냥 무조건 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충고를 해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솔직히 얘기해라. 아빠가 사업이 잘 됐을 때는 너희들한테 아낌없이 다 해줄 수 있었지만 지금 현실적 부분이 이만큼 어려우니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또 그 보살인데 그런 얘기도 돼 있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벌어오는 부분이 결과에 따라서 가정살림만 해왔다면 남편이 그렇게 사업이 안 되거든 과감하게 줄이시고 그리고 보살님도 돈 벌러 나가시라고 하다못해 어디 가서 뭐를 하든지 간에 요즘은 일거리가 없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일거리는 많이 있는데 고급 일자리를 찾는 거죠. 고급 일자리를 찾으니까 문제인 거지. 내가 지금 내 발등에 불 떨어져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단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척박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사연 주신 분 같은 부분도 보면 고통받고
고뇌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 먹기 나름이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부분이 현실을 그대로 누리려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줄 건 줄이고 그리고 검소하게 돌아갈 건 돌아가고 그래서 단촐하게 꾸며서 다시 시작하면 옛날에 그 잘됐던 부분이 영화도 분명히 다가올 수 있겠지만 현실 속에서 지나간 부분만 상상하고 앉아가지고 안 된다 하고 소위 비난만 하고 앉았고 원망만 하고 앉았다면 그 누구도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심하는 마음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자리를 먼저 고쳐야 되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심하시고 그렇지만 꼭 한 가지 가져야 될 게 뭐냐 희망은 가져라. 희망을 가지고 가다 보면 반드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이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포기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절박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과거에 보릿고기처럼 절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여유로워진 부분을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이상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있듯이 이럴 때일수록 옛날 그 어려웠을 때도 한번 더 생각해보고 더욱더 포기하지 않는 희망으로 일관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